하면서 이 책의 논어 전체 내용은 다 못 들어가는 한 80% 정도가 한 18%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구절은 거의 다 이제 훑어본 것 같은데 오늘은 전체 이제 총 마무리를 하는 내용인데 이제 논어에서 주로 이제 공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주제별로 쭉 살펴봤지만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이 공자가 전하려고 했던 것은 소인으로서 살지 말고 소인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소인하고 군자의 차이가 한 글자 차이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수업하는 7시간에 이 논어에서 가르치는 걸 군자의 길을 가르치는 거라 아까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군자의 길. 그래서 군자하고 소인의 차이가 올바른 걸 보고 기뻐하면 군자고 이익을 보고 기뻐하면 그게 소인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뭐지? 한 글자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소인은 이게 뭐 A 소인배 같은 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소인배예요. 뭐냐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고, 근데 군자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올바르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인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자가 춘추전국 시대의 그 혼란한 시대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가능하면 너무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지 말고 제대로 올바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전부 여기에 이제 담겨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제목을 제가 스승과 제자와 벗이라고 적어놓고 도반이라고 적어놓은 게 뭐냐면 스승하고 제자 사이도 결국은 도반이 돼야 돼요. 원래 도반이라는 뜻은 한 스승 밑에 공문 수학하는 동기들끼리를 도반이라 그래요. 원래 우리 전통사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클래스메이트, 동기 동창이 도반이에요. 그런데 한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스승이 가르치는 목표의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도반이라는 말은 이제 이 제목에서 보듯이 이게 이거는 길도자고 이거는 반려자, 동반자 이런 뜻이에요. 짝이라는 짝. 그러니까 길 가는 짝이라는 뜻이야. 같이 길을 가는 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함께 길을 가는 이제 반려자라는 뜻인데 결국은 제자들이 왜 스승을 찾아와요? 그 스승의 가르침이 좋으니까. 그 뜻이 같아야 되죠. 그럼 배우고 나면 스승과 제자가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처음에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결국은 스승과 제자도 뭐가 돼야 돼요? 함께 가를 한 방향으로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스승과 제자는 원래 그래서 나중에 도반이 되는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하면.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어떻게 이제 10주 동안 이제 논어를 배웠으니까 같은 뜻을 맞추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뜻있는 사람이 동아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1시간은 거의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빨리 해서 또 중복되는 구절들이 앞에 있는 게 있어서 요와 관련된 요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빨리 하고 조금 일찍 마치고 같이 인사말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 그 가운데 제10강 스승과 제자 모토관과 지혜함께 관한 글 첫 번째 오늘 그 문장이 우리나라 공선조가 자공에게 자공은 공자 제자예요. 공자 제자 중에 몇 번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 제자가 등장을 하지만 자공이 공자 제자 가운데 가장 경제력이 큰 거였어요. 그 장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 제자가 3,000명 가까이나 됐는데 재정적인 후원을 맡아서 했던 제자가 자공이고, 근데 인물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또 중국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 제후들 임금들마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자공이 또 공자한테 물었던 그 얘기 기억나세요? 비싼 옥지 있는데 선생님한테 공자한테 이거를 파시겠습니까? 간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안 판다고 했어요. 선생님 값비싼 보옥이 있으면 선생님은 공자 보고 물었잖아요. 하시겠습니까? 간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 사람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팔아야지. 나는 제 값을 쳐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뭐였어요? 제 값을 치른다는 것은 이 공자의 가르침을 그때 얘기하면 나의 내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진짜 제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내 값비싼 옥이 보물이 있으면 그걸 간직하겠느냐, 팔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 장사꾼이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 자공이에요. 자공이 이제 공자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손주라는 사람이 자공한테 중리가 공자예요. 이름이죠.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하니까 자공이 문왕과 무왕의 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사람은 그 대의를 알고 있고 분명하지 못한 사람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문왕과 무왕의 도가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디서인들 배우지 않으셨겠으며 또한 어찌 일정한 스승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게 공자의 스승이 따로 없었어요. 공자는 자기 스스로 스승 삼았던 사람이 요순 임금이고 주공이고 그랬어요. 문왕과 무왕이었어요. 그래서 문왕이 주문공이에요. 그러니까 무왕은 주나라를 세운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폭군이 주임금이었잖아요. 그냥 별주임금이었잖아요. 폭군이 특정을 하자 이제 무력으로서 주임금을 없애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무왕인데 그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구국하고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도운 삼천이죠. 그 사람이 문왕이에요. 그래서 문왕하고 무왕을 여기서 얘기를 한 거는 고대 중국의 문물 제도를 정비한 사람이 문왕과 무왕을 통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의 도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400년 지났지만 그래서 그 대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자가 배운 것은 옛 성현들의 그러한 도를 스승으로 가서 그 가르치고 그래서 공자의 스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들 배우지 않고 그냥 그리고 일정한 스승이 따로 있었겠냐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논어를 공부를 하고 2500년 전 가까이에 살았던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면 공자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옛것을 익혀 새롭게 알면 그것으로서 스승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 구절을 해석한 것도 바로 그 뜻입니다. 이제 2500년 전에 중국의 공자가 했던 얘기지만 그것을 익힌다는 말은 새롭게 재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신하면 새롭게 알면 그 뜻은 그 새롭게 알았는 그것이 뭐예요? 옛날 것이 그걸 새로 이해하면 그게 우리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스승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온고의 지신이고 가이위사라는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스승은
바로 앞에서 직접 가르쳐 주는 사람만이 스승이 아니고 자기가 본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사람에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좋은 점을 가져서 따르고 조심히 살아가고. 이제 이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 잘하는 사람은 그 좋은 점을 본받으면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배우면은 그 사람도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좀 못하다고 너를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치지 말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아니 거꾸로 나한테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남들이 보기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잘하고 남들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남 탓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돌아보고 나면 50%예요. 우리 대부분은 이 분자가 되지 못해. 대부분이 소인이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보면 그쪽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거를 쉽게 포기를 못해요. 네? 그래서 너무 춥다고 에어컨이.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하도 좋아하는데 그 자기 이익을 보고 기뻐하면 뭐라고? 소인. 옳은 것을 보고 기뻐하면 분자. 그럼 여러분 분자가 될래요? 소인이 될래요? 분자. 말로만. 근데 이익이 되는 거 보면 또 당장 또 뒤로 챙기면서. 그래서 이 공자가 가르치려고 좀 분자의 길은 다른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여기에 있지만 그래도 목표는 이쪽으로 가고 또 잘못을 하더라도 반성을 하고 또 돌이키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크게 그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남의 좋은 점을 보고도 배우지만 나쁜 점을 보고도 배울 수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자기가 남을,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모든 게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분자가 안 되는지 아세요? 네? 왜 분자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항상 소인을 먹는 것 같아요? 자기 상상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안 변해. 사람들이 습관이기 때문에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해. 그러니까 젊을 때는 온통 세상을 다 바꾸고 싶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 말고는 전부 다 틀려먹고 전부 부조리하고 부정하고 이래서 막 대모해서 다 때려줘야 되고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바꿔야 될 건 세상이 아니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스트레스가 반응이 그렇죠. 그럼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나를 다르게 대해요. 그 세상이 뭐예요? 그 관계가 얽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얽히는 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는 안 변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게 이 공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안 되지만 뭘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어린이가 태어나서 우리 어른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그럴 때까지 몇 번을 넘어진다 그래요? 한천 번 이상 넘어진다. 그런데 애들은 넘어져도 어때요? 포기를 안 하고 일어나요. 넘어져서 이게 깨지는 것도 기억을 안 해. 금방 깨져놓고도 또 일어나. 그렇게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는 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예요, 진짜. 잘못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져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알면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큰 수레에 수레채 잡이가 없고 작은 수레에 수레 끌채가 없다면 어떻게 그 수레를 가게 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 뭐냐 하면요, 여기서 믿음이 바로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수레채 잡이라는 얘기는 수레를 끌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일단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항상 여러 번 나올 때마다 이 신자가 나올 때마다 얘기했지만 사람 인변은 사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게 행동하고로 일치가 되는 거를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근데 일단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행동하도록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레가 간다는 거 목표를 향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수레집 을체잡이하고 수레가 같이 제대로 올바른 길로, 어느 길로? 도의 길로, 그렇죠? 군자의 길로. 그 승리이 되는 승리의 가르침이 이제 실현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도록 이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수레를 끌고 가야 되죠. 예, 그럴 때 수레가 제대로 안 가면 수레를 때려야 돼요, 말을 때려야 돼요. 말이 누구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채찍질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 나 호양에 사는 요게 했어요. 함께 말하기 어려운 아이를 만나는 문인들이 의해야 됐으니 그 나아감을 함께 하는 것이지 그 물러남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심하겠는가? 사람이 자신을 깨끗이 하여 나아가면 그 깨끗함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 기왕의 것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가 하나 부장거리 없는 애가 이제 있어서 이제 선생님 그 제자들이 왜 저런 애를 부장거리 없는 애를 만납니까? 하니까 아무리 부장거리 없고 그런 애라도 그애가 나아지기를 바라서 그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껴쳐준다는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요거 밑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도를 논의할 수 없다. 도가 같지 않으면 도를 논의하지 못한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함께 말하지 하면서 함께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은 것이고 함께 말하지 않음에도 함께 말하는 것은 말을 잃은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잃지도 않고 또 말을 잃지도 않는다. 여기 세 가지가 같은데 다시 앞쪽으로 와서 그 자리에 그 경지에 있지 않으면 그 도를 논의할 수 없다 해서 그 한자말을 잘 보세요. 자발 부재 기위 불모 기정이라고 했는데 그 정자가 정사정자예요. 정치한다는데 요게 공자는 정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정자 정례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자한테. 근데 요거는 정치라는 정사라는 뜻도 있지만 법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그 자리도 뭐냐면 이 사회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의 경지예요. 도의 경지가 같지 않으면 같이 정사를 정사가 뭐냐면 결국 다른 거니까 옳고 그른 것이 여기도 정의할 때 뭔지를 같이 얘기할 수가 없다 말이야. 수준이 같지 않으면 그 말인데 그 밑에 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 수준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 자꾸 말을 하면 말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런데 말을 할 만한 사람인데도 말을 안 하면 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서로 논의할 만한 상대였을 때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해봤자 그 말을 잃어버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그렇다고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충분히 되는데도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 이제 79페이지 유익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해로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정직한 사람을 못하고 이해심 있는 일을 못하고 많이 들어 아는 사람을 못하면 유익하다. 편벽한 사람을 못하고 아침을 자는 사람을 못하고 말을 눌러대는 사람을 못하면 해롭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네, 보시고 그 밑에 자유가 말했다. 임금을 내려 숨긴다는 것은 그 용편이고 도시 여럿이라는 것은 그 사이가 멀다는 것이다.
근데 옛날에는 임금을 바꾸어서 섬긴다는 것은 이게 충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습이 되어서 선대 임금을 섬기다가 그다음 임금 섬기는 그거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혹은 이제 역성혁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전혀 다른 법통이나 그 목표가 다른 임금을 숨기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변절자라고 그러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여당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도 계속 잘 돼요, 희한하게. 근데 이제 좀 그런 사람 좀 바뀌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춘추 시대에 공자가 살 때의 정치인들이나 요즘 정치인들이나 내가 보기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얘기 하죠. 다른 분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인데 정치인들만은 아니다. 잘 뒤떨어졌다 얘기하는데 제 생각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공자 시대 때 제자가 물었어요. 요즘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얘기할 거리조차도 못 된다라고 얘기조차 안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그 해방 이후에 그 서양식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한 지가 60년, 70년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서양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는 1700년대부터 혁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도 여전히 미국도 스캔들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결국은 정치인들의 수준이 누구의 수준이에요?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 수준이에요. 자기들 뽑아놓고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투표율이 다가 오는데 자기들 투표를 뽑아놓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반대했어? 저는 인심이니까 나는 반대했다고요? 예,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전체적으로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 제대로 뽑아야지.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정치인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버시의 오늘 초점은 버시에라는 것은 사이가 멀다는 것이다 이랬는데 친구가 정말 많으면 깊게 사귀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원만 해가지고 친구가 많으면 좋죠. 너무 친구 없어서 외로우면 안 좋은데 정말 제대로 한 친구라도 제대로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말 친형제나 가족보다도 어쩌면 뜻이 맞는 친구가 더 소중한지도 몰라요. 사실은 부모 형제도 자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뜻이 맞는 친구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하고 자식이 형제한테 얘기 못하는 것을 친구한테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친구가 있으려면 막 함부로 많이 사귄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그만큼 가깝지 못하고 멀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옛날 얘기 중에 친구 대신 사형수가 고향에 어머니 만나고 올 동안에 대신 잡혀서 안 오면 자기가 죽겠다라는 이야기 알죠? 근데 정말 죽음을 대신할 만한 그런 친구가 여러분이 있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근데 그런 친구가 나는 없어 이러죠? 왜 없어요? 자기가 그런 친구가 못 되니까. 거꾸로 그런 친구를 찾지 말고 내가 정말로 친구를 왜 죽어줄 수 있느냐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면은 그런 친구가 생겨요. 근데 자기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일만 쫓아다니면서 그런 친구가 옳은 친구가 있기를 바란다면 그게 바보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진짜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올바른 걸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주변에 그런 친구도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전에도 애인이 없는 사람은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진짜 남을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사귈 때도 늘 자기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이 제가 생각하는 논어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를 살피라는 그 얘기예요. 자기를 살피라. 끊임없이 어떤 경우에는 먼저 자기를 살피고 남 탓하지 말라는 그 성경에도 그렇잖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다. 그 진짜 자유롭고 싶으면 자유가 뭔 뜻이라 했어요? 스스로 말미암다. 그 자기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가 아니고 책임하고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뜻이에요. 그 자기 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모든 게 내 탓. 이걸 우리말로 쉽게 쓰면 이게 내 탓이라는 뜻이에요. 내 탓이라는 뜻이에요. 자유롭고 싶으면 모든 걸 내가 책임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남한테 핑계 대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옆 사람한테 핑계 대지 마세요. 이 사람 보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 자료가 물었어요. 어떠해야 선비하라 하셨습니까? 선생님께서 공자에 간절하고 진지하게 살피고 하락하는 선비를 할 수 있다. 벗걸가는 서로 간절히 하고 진지하게 살피면 인정을 행복하다. 여기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이 없는데 다만 뭐가 힘들 뿐이에요? 실천하기가 힘들 뿐이에요. 잘 깊이 새기고 간절하게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붓으로서, 문으로서 이거는 앞에 나왔죠 지난주에. 그 다음에 분자는 중무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 위험은 분하지 않게 된다. 충신과 믿음을 주로 하라. 주충신이라고 했어요. 주충신. 진짜 이거 충은 뭐라 그랬죠? 충이?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 글자 그대로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부화내동하지 않는 게 그게 충이에요. 그래서 충신과 믿음을 주로 하라는 거니까 이제 어떤 제장을 드렸죠. 증자는 우리 공자의 스승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충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공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못하지 말라.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하의 제자가 자장에게 사김에 대해서 이제 군자의 사김이에요. 진짜 자하는 뭐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자장하고 자하가 둘 다 공자의 제자인데 자하의 제자니까 공자의 제자의 제자니까 공자 손잡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하께서는 좋은 사람과는 사귀고 좋지 못한 자는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장이 내가 들은 것과는 다르구나. 군자는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면서도 무사람을 포용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존경하지만 꼭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군자는.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을 칭찬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착하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애근히 여긴다.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가 크게 훌륭하다면 어찌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훌륭하지 못하다면 남이 나를 물리칠 텐데 내가 남을 물리치지 못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도 잘하지 못하면서 너무 제 시기에 올바른 기준이 있었어요. 이 틀이 있었어요. 제가 결벽증 환자였어요. 젊을 때. 그래서 내 기준에 어긋나면 친구든 동생이든 가족이든 안 돼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문제였던 거야. 내가 문제였어. 내가 융통성이 너무 없었어요.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 틀린 게 아닌데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그래서 요 밑에 그 다음에 구절이 뭐예요? 훌륭하면 어찌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진짜 훌륭하면 남들이 다 존경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내가 안 차도 내가 못났으면 상대방이 다 차버린다. 내가 훌륭하지 못하다면 남이 나를 물리칠 텐데 내가 남을 물리쳐서 뭘 하겠느냐. 자기가 튕기기 전에 먼저 차있다. 자기 차기 진짜 그렇죠. 자기가 못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남 탓하지 말아야 되게 결국은. 내가 못하면 남들이 먼저 뿌리니까 미리 남을 차느니 절교하니 여기 사귐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나 그 친구하고 절교야. 더 이상 안 사귈게. 그 말 할 필요가 없어. 왜? 지가 못났으면 네가 절교할 게 안 해도 그쪽에서 먼저 끊을 거다 이 말이야. 그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시는 주공보다 부유한데도 부가 그를 위해 부세를 거둬 더 부유하게 해주니 선생님께서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북을 울리고 그래서 태도 좋다. 이게 공자가 오늘 주제가 뭐냐면 제자하고 제자를 대하는 태도. 부시 어떤 게 진짜 부시인가 그게 주제예요. 그리고 함께 길을 갈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고반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부가 누구냐면 공자 제자예요. 공자 제자였는데 이제 공자한테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고시 공부를 한 거지. 과거 시험을 치던 아니면 특채가 되든 해가지고 계시는 대손시 뭐 숙손시 해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에 대3대 세도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세도가의 제후에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그 세금을 거둬들인 관리가 됐어요. 요즘은 지금 국세청장이나 뭐 재무장관이나 이런 게 됐겠지. 그런데 이 계시가 이제 그 세도가로서 엄청 돈도 많은데 또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바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놈은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 보고 그놈은 속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파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진들은 두려워할 만하다. 어찌 앞날에 그들이 지금의 의도와 못할 줄 알겠는가. 40, 50이 되어도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두려워할 정도는 못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젊은 사람들은 요즘 젊은 것들이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성장해서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젊은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40, 50이 넘어도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은 유명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얼마나 사는 사람이냐 이익으로 사는 사람이냐로 어떻게 알려진다 이거예요. 그래도 다르게 사는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이미 50, 60을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상에 이리다 그 사람 진짜 다른 사람이야 믿을 만해. 그러니까 옳고 중심이 잡혀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지느냐. 근데 50이 돼가지고도 공자는 50이 뭘 했다 그랬어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그랬는데 근데 뭐예요? 40, 50, 40은 뭐라 그랬어요? 40. 부록이 혹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홀린다, 헷갈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잖아. 어디에도 혹하지 않고 홀리지 않는 게 이게 충이에요. 부록이 충이라. 나이 40에 부록이라 그러는데 우리를 혹하는 게 되게 많다 그랬죠? 돈이 유혹하죠. 명예가 권력이 또 이성이 유혹을 하잖아. 저도 아직도 부록이 안 돼. 그 얘기 했죠? 저 좋은 동네 지나가면 나는 언제 이런 집에 안 살아보고 아이고 나는 언제 이런 집